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쓰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오늘 그 중에서 심호섭 작가의 누구나 가는 다른 길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심호섭. 수십 개국을 여행해온 음악과 디자인을 좋아하는 경영학도로 옛날 영화와 옛날 음악을 즐겨 듣는다. 목적 지향적인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며 모호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말을 좋아한다. 감성과 이성 사이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느끼며 그중 이성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긴다. 모두에게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함께 발전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심호섭 작가의 누구나 가는 다른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온 지 3년째 매일 같은 서류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예원에게 처음 취직에 성공했을 때 부풀었던 마음은 사라졌고 자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왜 그렇게 취업 자체에만 매달렸었을까? 올해 29살이 된 예원은 30대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찾으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쓴다는 마음으로. 네, 다음 파트는요. 인사 담당자입니다. 예원은 회사를 떠나기 위해 1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다. 인사 담당자는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다. 예원은 개인 사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더 묻지 않고 예원이 성실히 잘 해주어 고마워하고 있었다고 했고 아쉽다고 말했다. 예원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다. 담당자님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좋으니 하겠죠. 직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직원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기쁨이 있죠.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요. 예원은 어떤 점이 힘드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개개인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또한 다른 부서에서도 압박이 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서 직원 한 사람이 나갈 때마다 다른 직원을 구하고 다시 교육시키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이직률을 줄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끔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직이 괜찮다고 말했다. 결국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지향하지만 이직률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예원은 그 역설적인 말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시각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예원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 질문하면서 일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네, 다음 파트는 사장이라는 파트입니다. 예원은 떠나기 전에 사장님을 만나고 가기로 했다. 사장실에 들어가니 사장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사장은 들어와서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가만히 앉아 사장실을 둘러보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통화를 끝낸 사장이 예원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래, 간다고 들었는데 아쉽네. 예원은 아쉬운 얼굴로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막상 떠나게 되니 그동안 정이 들어서 아쉽네요.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이어진 후 예원은 자신이 생각했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경영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이 뭐예요? 사장이 대답했다. 가장 좋은 건 많은 좋은 사람과 만나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하나씩 이뤄갈 때 보람이 있고 좋지. 수익도 나고 말이야. 사장은 이어서 말했다. 가장 힘든 건 역시 사람들 관리하는 일이지. 예원은 또 다른 역설적인 말에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결국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사람이라는 거네요? 사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사장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주었다.
사물에게는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사물의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예원은 동감했다. 사장은 협력업체나 소비자 같은 외부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회사 직원인 내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했다. 예를 들어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덕목은 혁신을 이뤄낼 때 종종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보통 많은 실패가 따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고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시도를 한다고 했다. 또한 의견 충돌 같은 사소한 일들로 서로를 싫어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들도 있다고 했다. 예원 또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해했다. 사장은 밖을 보며 말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억대인데 우리 직원에게 문제없이 월급을 잘 주려면 회사가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달이면 잠을 달게 못 자. 예원은 사장의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사장은 모임이 있어 갈 시간이 되었다. 그래, 예원씨 고생했고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해. 예원은 감사하다고 하고 사장실을 나섰다. 네, 다음 파트는요, 영업사원입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가려는 예원에게 영업사원인 하영이 보였다. 하영씨, 오랜만이에요. 하영은 놀란 듯 다가왔다. 예원씨, 회사 떠나는 거예요? 예원은 하영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예원과 하영은 잠깐 카페로 가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 예원은 항상 바빠 보이는 하영에게 물었다. 하영씨는 회사에서도 잘 보기가 힘들어요. 하영은 대답했다. 네, 영업사원들은 항상 사람들 만나야 해서 하루의 반은 운전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예원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영업직은 어때요? 하영이 대답했다. 영업직은 우선 성실해야 해요. 내가 많이 찾아가면 그만큼 성실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저를 신뢰해주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영업사원들을 보면 성실하더라도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원도 그 말을 들으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자신은 영업직에서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예원이 물었다. 하영 씨는 영업직이 마음에 들어요? 하영은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고 했다. 하영은 말을 이어나갔다. 예원 씨는 서류 작업도 꼼꼼히 잘하고 성실하다고 칭찬 듣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잘 못하는 일이라 항상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예원은 생각하지 못했던 칭찬에 부끄러웠다.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고 하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기뻤다. 예원은 하영과 대화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짐을 느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의 특성인지 하영의 좋은 성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하영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잘 해내고 있었다. 얼마간 덕담이 오간 후 하영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했다. 예원은 오전 내내 3명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 후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 예원은 떠나가기 전에 또 다른 부서의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이 회사에서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찾기 시작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다음 파트는요, 품질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도 담겨져 있고요. 다음은 뮤지컬 배우와도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도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쓰기로 했다 중에서 심호섭 작가의 누구나 가는 다른 길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뒷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